딱히 방법이 없다, 조심하셔라 이런 이야기밖에 드릴 수가 없는 게 실제로 법적 소송에서 이긴다고 해도 사업이 상당히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최고의 이제 방법은 예방이고요. 조인 하시겠습니까? 네, 조인하겠습니다. 로펌에서 변호사를 한 4년 정도 하다가 스타트업의 매력에 강하게 이끌려서 스타트업 세계로 오게 된 알고케어 대표 정지원입니다. 그동안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영양관리 서비스를 만드는데요. 기존에 이제 영양제 시장은 주로 이제 마케팅 정보를 보고 영양제를 사서 먹게 되는 그런 시장이었는데요. 저희는 앱과 기기 그리고 영양제 이렇게 3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앱에서 먼저 사용자의 건강 상태를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뭐 건강검진 기록이라든가 병원 진료 내역 그리고 약 처방 내역 이런 것들을 갖고 와서 어떤 영양제를 얼만큼 줘야 되는지 알고리즘이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게 기기랑 자동으로 연동이 돼서 4mm짜리 그 세밀한 영양제가 이제 매일매일 나의 상태에 맞춰서 바뀌어서 나오게 되는 형태의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누적적으로는 한 15,000명 정도,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한 4,500명 정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저를 한마디로 설명을 하면 저는 좀 혁신을 꿈꾸는 경험주의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좀 불편한 게 많고요. 이거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싶은 게 원래 많았어요. 그리고 그거를 또 경험주의자라서 또 한번 경험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창업의 세계에 대해서는 원래 그 학생 때부터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변호사 할 때 일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영양제라도 좀 챙겨 먹어야겠다 하고 영양제를 찾아봤는데 너무 공부할 게 많은 거예요. 사고 나서도 계속 제가 알아서 챙겨 먹어야 되고 또 다 떨어지는 걸 제가 체크해서 사야 되고 하는 것들이 누가 좀 체계적으로 좀 관리해 줄 수 없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 서비스가 있을 줄 알고 막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고 창업을 했고 보니까 영양제 시장이 너무 낡았더라고요. 수십 년 동안 영양제를 처음에 탐색하는 과정부터 구매부터 복용 그리고 재구매까지 이 과정이 변하지 않은 업계가 거의 없을 정도로 이 시장이 좀 낡았고 혁신 기술 도입이 안 되어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이 시장을 혁신하면은 제일 큰 임팩트를 낼 수 있겠다 해서 창업을 하게 된 거죠. 영양제 시장에서 차별화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많지 않다고 느꼈어요. 영양제가 어떤 그 효과가 바로바로 나타나거나 단기간에 뭘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장기 효과를 믿고 이제 섭취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품에서 차별화하는 게 좀 어렵다 보니까 마케팅 정보 위주로 이제 시장이 된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양제 시장을 혁신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차별화되면서도 더 나은 경험을 줄 수 있을까? 잠자는 시간, 뭐 밥 먹는 시간 할 거 없이 계속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TV에서 어떤 노부부가 영양제 먹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찬장에 영양제가 수십 종이 있고 건강 상태에 맞춰서 매일매일 영양제를 다르게 쪼개서 먹기도 하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걸 보고 누가 우리 집에서 저 서비스를 나한테 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지금 저희 서비스로 제가 생각을 한 거죠. 수익 모델은 커피 머신하고 똑같습니다. 머신은 그 렌탈로 그 매달 돈을 받고요. 커피콩 먹는 만큼 사서 드시듯이 저희 영양제도 먹는 만큼 사서 드시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유저분들 중에 40%가 주 6회 이상 드시고 계세요.
주 5일 출근하시는데 주말 것까지 싸가서 드실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드시는 거고, 나머지 40%가 3회에서 5회 정도 드시거든요. 그러니까 한 80% 정도가 주 3회 이상 드시고 있다고 하는 거니까 저희 서비스를 쓰면 꾸준히 영양제를 먹는다라는 가설은 저희가 조금씩 입증을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가장 염두에 두는데요. 첫 번째로는 영양제를 먹기 위해서 저희 서비스를 쓰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영양제 퀄리티 향상, 그리고 영양제 복용감 개선, 이런 거에 이제 가장 큰 노력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사용자 경험 개선. 사용자 경험이 불편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모든 헬스케어 서비스들은 사용자 경험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헬스케어 자체가 인간의 본성하고는 약간 반하는 거예요. 하기 싫고 귀찮은 일을 하게 해야 되거든요. 두 가지에 저희가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영양제 먹고 있고요. 저희가 원래 안구건조증이 좀 심해서 항상 인공눈물 뿌리고 다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제가 한 2-3달 안 뿌린 거예요, 이걸. 영양제 효과에 대해서 확실히 제가 체감을 하고 열심히 먹고 있고요. 자그마한 알로 매일 100알 넘게 섭취하고 있습니다. 알이 근데 되게 작아서 편의점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조그만한 한으로 된 영양제들 있잖아요. 그런 영양제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봤을 땐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으십니다. 21년도에 롯데랑 먼저 만나서 사업 협력 같은 논의를 좀 했었어요. 근데 그때 어떠한 이유로 결렬이 되었고요. 그런데 23년도 CES라고 하는 이제 세계 최대의 테크 박람회에서 롯데가 저희 거랑 유사한 거를 전시하는 거를 제가 보고 문제 제기를 하게 됐고요. 23년 7월 정도 합의해서 롯데가 이제 그 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딱히 방법이 없다, 조심하셔라, 이런 이야기밖에 드릴 수가 없는 게 되게 속상한데요. 실제로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법적 분쟁에서 이기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증거가 대기업 측 내부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부에 있는 그 증거를 가져와서 이기기는 거의 불가능하고, 그리고 실제로 법적 소송에서 이긴다고 해도 사업이 상당히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장 최고의 이제 방법은 예방이고요. 그래서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제 NDA를 체결한다던가 좀 이상한 점이 있으면 그때그때 근데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대기업하고 스타트업이 많이 협력을 하지만 잘 되는 경우가 많지 않더라고요, 주변에 보니까. 그래서 처음에 협력 논의를 시작할 때부터 협력할 수 있는 포인트가 명확하고 시너지가 날 수 있는 포인트가 명확할 때 협력을 시작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릴 것 같아요. 저희가 세상에 없던 서비스를 새로 만드는 거라서 위험 부담이 되게 큰 투자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혁신성, 그리고 사용자 반응, 이런 거를 크게 평가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만큼 많이 믿어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헬스케어 플랫폼이라는 거는 어떤 모습이 돼야 되는지 아직 산업화가 안 된 그런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단기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저희 영양제를 드시면서 매일매일 자기 상태를 체크하시게 되었거든요. 그게 그날 사용자가 느끼는 바로 그날의 니즈거든요. 그 몸 상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맞춤 상품을 추천한다든지 하는 게 이제 제일 첫 번째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B2B 열심히 서비스 제공하고요. B2C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B2C 런칭 무사히 성공적으로 하는 거를 이제 가장 첫 번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변호사 출신이다 보니까 처음에 기술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어서 저희 기계 만드는데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고요. 결국은 기술 개발이든 뭐든 내재화하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특히나 저희는 세상에 없던 거를 만들다 보니까 어떤 레퍼런스 삼을 수 있는 게 없고 내부에서 계속 연구해서 그 서비스의 모양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주를
잘 사용할 수가 없고 내재화를 해서 기술 개발을 해야 한다는 거를 알았어요. 돌아가는 것 같았지만 훨씬 더 시간을 아끼는 길이었다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됐죠.